자, 요즘에,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많이 시끄러워요. 일본의 아베가 이제 뭐 반도체 부품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최근래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랑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아주 해먹은 까르마라고 보거든요. 전세, 이것도 뭐냐면 업보죠, 업보. 업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을 당한 게 이제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 그죠?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인데, 임진왜란, 이제 뭐 정유재란도 이제 이 속에 포함되는 거고, 해서 총 임진년에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자, 임진년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술년에 끝납니다. 임진왜란이. 그래서 총 만으로 6년이거든요. 만 6년 전쟁인데, 자,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이 피폐해서 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기해년을 생각해보면. 일본 때문에. 그죠? 일본이 침략해와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을사조약, 그죠?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생각해보면 올해 기해년이죠?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가 해자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짚을 때. 여기 기토를 놓고 보면, 기, 경, 신, 임, 계, 각, 을. 여기가 사자리인데 을이 딱 오잖아요.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 2, 3, 4, 5, 6. 6년 뒤에가 을사년이에요. 올해부터 6년 뒤에가 을사년이라니까? 그러면, 두 갑자 도는 거예요. 두 갑자. 한 갑자가 60년이니까 120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20년 두 갑자 전으로 돌려보면 지금이 조선이 망하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응?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되풀이 할 거냐는 거예요. 보세요. 임진왜란 때도, 응?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일본,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일제 때 일본에서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여자들은 위안부로 데리고 가고, 남자들은 탄광이라든지 어디 기업에 그냥 끌고 가 강제로 막 일을 시킨 거 아닙니까?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그래서 보수도 제대로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 보수를 줘라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그 소송에서, 그걸 판결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줘라고, 보수를 지급해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베가 지금 딴지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이랑 정치인들, 어디라고 말 안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일본을 탓해야 되는 상태임에도 정부를 탓하는 언론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오는 거냐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가까이는 이제 일제 때부터. 자, 응?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얽혀있는 이 까르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 건데, 역사는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돌고 돕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을 사실은 이렇게 싸우고 이기고 한 건 누구예요? 의병들 아닙니까? 의병들. 임진왜란 의병들. 그죠? 병자호란 때도, 근데 임진왜란 때가 진짜 의병들이 많이 일어났죠. 참, 여러분들 보면 재밌어요. 이 의병들이, 자, 조선 말기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에 다시 또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일본 장수들이랑, 당시 일본의 어쨌든 다 장수들이죠. 사무라이.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도 이 시대에 다시 또 환생을 합니다.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임진왜란 때 자기들이 실패했던 어디 명나라 중국으로 이때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의병으로 활용했던 분들이 다시 완성해서 의병으로 다시 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자, 우리 사명당의 선임이 계시죠. 임진왜란 때. 이분이 조선 말에 어느 분으로 태어났냐면요, 김구 선생으로 태어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김구 선생이라니까. 김구 선생의 전생이 사명당이에요. 근데 자, 임진왜란 당시에, 자, 이때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는 그렇지만 항상 그 당파 싸움 하다가, 당파 싸움 하는 까지 좋다 이거야. 정치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싸우는 속에서 협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싸우지 않는 정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죽은 거예요. 일본은 정치가 싸우지를 않잖아요. 여야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세게 싸워서 문제지. 그런데 자, 너무 세게 싸우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당파 싸움이 시크하다가 임진왜란 터지니까 어때요? 도망가는 거야.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 도망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성룡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그 왕 같지도 않은 그 선조를 어쨌든 임금이라고 데리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그 신하들이 몇 명 안 돼요. 열 몇 명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많던 조정의 신하들이 다 도망갔다니까. 그 역사는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때 완성해가지고 뭐예요?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을사오적.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친일파로 나라 팔아먹는 대표적인 을사오적이 있죠. 이런 사람들로 얘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의병들은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 다시 하고, 예? 의병으로 다시 또 활약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 한다니까. 자기의 그 가르마를 되풀이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다시 완성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자,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 임진왜란 일이 나기 전에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하잖아요. 자, 이제 일본 놈들 뭐 소문이 이상한데, 저놈들 전쟁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가서 봐라 해가지고 하는데, 자, 내가 뭐 역사 설명할 건 아닌데, 딱 그 김성일 선생님이 이렇게, 자, 그 김성일이라는 분이, 자, 그 갔는데, 자, 정사 황윤길인가? 재밌다니까, 이게. 자, 여기는, 자,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러죠. 일어난다. 김성일은, 자, 전쟁 안 일어난다. 이러죠. 우리가 아는 건 이거라고. 근데, 정사를 다시 읽어보면은, 일본 통신사로 갔을 때, 자, 어떤 그게 있냐면요. 일본에서 막 어떤 겁을 주고 이런다고, 이 통신사들을. 얕잡아 보는 거야. 이제 전쟁할 건데, 뭐. 거기서 황윤기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왕을 아주 무시하는, 신하대하듯이 하는 그 어떤 문서를 쓰거든요. 이걸 왕한테 전해라고. 그러니까 김성일은 못 받는다고, 당장 이거 고쳐라고, 이래 나온다고. 황윤기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자, 황윤길은 임금한테 전쟁이 날 거라 그러고, 김성일은 오히려 전쟁이 안 날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유성룡, 요 동인이란 말이에요. 동인. 요는 서인. 자, 이 한번 봐보시면은, 자, 유성룡 선생이 이제 동인의 대표죠. 김성희를 불렀어요. 야, 이러다 너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적혀 있어요. 징비록인가 어딘가에. 김성희를 그러죠. 전쟁이 난다고 해가지고 민심이 동요를 하는 게 자기는 두렵다고. 그런 말을 해요. 자, 이후에 재미난 게, 이 동인은, 봐보세요. 이순신 장군을 청거를 시켜가지고, 유승룡 선생은, 자, 전라 자수사로 보냅니다. 전쟁을 준비를 한다니까? 전쟁을. 김성희, 자, 봐보세요. 진주의 김시민 목사라든지, 자, 이 다 동인 계열이거든요. 이쪽에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자,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김성일은
자, 경상도 지역이 일본군으로 해서 완전히 다 이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냥 백전백패를 당할 때, 자,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본군들은 뭐 다 죽이니까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성일이가 경상도로 가가지고 직서를 돌리고 딱 이거 해서 해가지고 이 관군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의병 활동을 해요. 인진에는 끝까지.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인가 그때 전사를 합니다. 황룡길이랑 누구지? 부사? 전쟁, 얘들은 어디 간지도 몰라. 막상 전쟁이 터지자. 전쟁 터질 거라고 한 사람들이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어디를 간지 그림자도 안 보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진작에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가고 말이야, 이 새끼들. 이명박 때 아세요? 국방부 차관도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국정원장도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이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정치에 이용해 먹죠. 자, 홍보람.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김성일 선생이 김영김 씨인가 의성김 씨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불천이에요. 불천이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요새. 불천이가 뭐냐면 나라에서 자 자손대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분은 나라에 너무 훌륭한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자손들이 대대로 후손이 끊어질 때까지 제사를 모시라는 거예요. 제사는 자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잖아요. 불천이는 대대로 모시는 거예요. 후손이. 불천 그 나라에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김성일 선생은 불천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우리 집안 양반이네 어쩌네 저쩌네 사람들 막 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뭐 어떤지 정성이 몇 명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건 양반 아니에요. 진짜 선비 집안, 양반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러면은 뭘 자랑하냐면요. 실제로 그래. 진짜 훌륭한 가문은 뭘 자랑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안의 의병이 몇 명인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의 의병이 몇 명인지. 그리고 불천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집안에 불천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자랑해요. 우리 집안에 의병이 없고 불천이가 없어. 고개 못 드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정성 판서가 몇 명, 그건 뭐 중요해요. 다 당파로 해가지고 나눠 먹게 한 건데, 벼슬을. 진작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지. 자, 하여튼 그렇더라. 그래서 너무 이게 희한한 게 이때 의병 활동했던 분들이 자 300년 뒤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때 도망가고 이랬던 놈들은 다시 태어나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해요. 나라 팔아먹는 짓을.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자 이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조선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과 이 세력이 다시 맞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반성을 했다면 이거 겪었겠어요? 안 겪었죠.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또 한 번 닥쳤는데 이번엔 더 크게 닥치는 거죠. 이때는 그래도 나라는 안 망했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당군이 자 나라를 세운 이후에 우리나라 자체가 민족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넘어간 적이 있었냐고. 유일한 때예요. 이때가. 그렇다니까. 이때 선조가 누군지 알아요? 고종이에요, 고종. 하여튼간에 그렇다고. 자, 그래서, 자, 임진왜란 때 얘들의 명분이 뭐예요?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명을. 중국을 치겠다는 거니까. 조선아, 길을 비켜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때 이때는 어때요? 드디어 이제 얘들이 쳐들어 들어가는 거죠. 일본으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자, 저는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까르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딱 이야기할게요. 정치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를 보면은, 똑같이 이 후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자, 그 당시에 을사오적,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뭐예요? 일본 펜 들고 있잖아요. 그 언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일본 펜 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정부 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걸 방해하는 게, 반대하는 게 어딥니까? 일본의 아베랑 지금 뭐요? 저쪽 지금 야당밖에 없어요. 얘들은 왜? 임진왜란 그때부터 내려오는 다 나라 팔아먹었던 걔들이 지금 환생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고. 그래서, 사람이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야 보는 거지. 좀 똑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일본과 우리나라는 왜 이런 관계일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한테 당하기만 당하고, 일본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는 나쁜, 그러니까 여기는 악이고,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선이고, 우리는 선이고. 우리는 얘들한테 문물도 전해주고, 어쨌든 좋은 일만 해줬는데, 얘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자, 이게 아이러니하게, 일본도 우리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자기들, 그 미개했던 조선을, 이 개화를 시켜줬더만은,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다가 사과해라 그러고, 배상해라 그러고 하면서, 일본은 그런 논리라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양적인 논리가 비슷해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가 이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합니다. 삼국시대 때, 자, 가야, 신라, 자, 가야랑 백제가 가장 크게 일본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이 나라들이 어때요? 다 망한 나라죠. 망한 나라잖아요. 저도 경남에 사니까 나도 가야의 후손인데, 따지고 보면. 자, 어쨌든 이 신라라는 나라에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라도 당연히 일본에 영향을 끼치죠. 끼치는데, 자, 봐보세요. 이때 시대 때부터 해서 이 악연이 시작이 된다고. 이 악연이 뭐냐면요. 우리는 국사책에서 이리 배우잖아. 삼국시대 때 고구려에 누구죠? 어느 스님이죠? 고구려에? 이제 오래돼가 생각도 안 나네. 고구려의 어느 스님이 왕완박사는 백제 사람인가? 하여튼 넘어가서 뭐를 전파하고 뭘 가르쳐주고, 백제에 누가 넘어가서 뭘 가르쳐주고, 우리는 문물을 전파해줘. 여기 미개한 여기에다가. 그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역사의 일부분만 배우는 거고,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이죠. 마흔 조상들은, 사실은 여기 넘어가는 게 뭐예요? 침략자인 거예요. 정복자인 거예요, 정복자의 위치로 가서, 자, 일본의 본국민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많이 죽였죠. 왜? 우리가 보기엔 미개한 짐승이나 같거든. 그러니까 여자들 강간하고 남자들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배계층으로 해가지고 어때? 본토의 그 일본인들을 완전히 그 노비, 노예처럼 이렇게 했다고. 거기에, 자, 그 이후로 고려를 지나고 조선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때요? 일본을 우리 얕잡아 보잖아요. 왜구라고 부르면서 항상 무시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약자를 어떤 상대방 꼭 꼬집어서 누구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을 내가 되게 미워하고, 예를 들어서 얕잡아 보고 이러잖아요. 내가 얕잡아 보잖아요. 저 사람 무시하고 얕잡아 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그거 당합니다. 혹독하게 당해요, 그거. 그 사람한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시대를 보면 한 1000년을 일본을 괴롭히고, 우리가 일본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이랬다고. 그거에 대한 울분이 있다고요. 이게 까르마로 있다고. 우리도 그 까르마로 남아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야. 얕잡아 보든 무시하든 걔한테 내가 한 방 얻어맞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인지매란이에요. 그 인지매란을 그렇게 당했으면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됐다. 정신 차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존중하는 거예요, 일본을. 똑같은 우리랑 존재로. 누가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습니까? 일본의 그 문화유적이나 일본의 그 어떤 옛날 절이나 신사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도 건축에 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일본인들도 대단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그런 걸 존중해줘야 되는데 외놈들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제 때에 식민지까지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위안부로 끌려가죠.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막 혹독하게 거기서 석강 캐다가 거기서 막 죽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이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러는 게. 자 일본이 자 일제 때 보시면요 유도 한국, 중국 이 두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굴었어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아세요? 중국도 자 지금 마루타나 그거죠 731 부대 중국도 위안부로 엄청 끌려갔어요. 강제징용도 많이 당했고 거기다 저 남경 중국 남경에서 한번 봐봐요. 군인들이 어떻게 칼을 들고 누가 많이 목을 베는지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경 시내를 다니면서 보이는 쪽쪽히 목을 베잖아요. 그걸 쌓아놓고 사진을 찍고 그게 일본 신문에 나오고 자랑스럽게 목 뺀 걸 쌓아놔놓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런 짓을 했다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면 한국이랑 중국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자 얘들이 그 점령을 한 게 자 대만 쪽도 점령을 했죠. 대만, 필리핀 어쨌든 저런 동남아 이런 데도 점령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런 데에는 한국이나 중국만큼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나쁜 짓들을 이렇게 많이 안 했다니까.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저런 동남아 쪽에는 반일 감정이 우리처럼 이렇게 안 심해요. 반일 감정이. 반일 감정은 한국, 중국에만 있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요. 이 까르마가 일본이 대만이라든지 저런 동남아랑 얽혀 있는 까르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할 그게 안 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는 까르마가 얽혀 있는 거예요. 무시받고, 그거 받았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무시받는 거는 못 참아요. 그럼 못 참다니까? 내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건 내가 참아도 같이 가난하고 못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차별받고 무시받는 거 그거만큼 열받는 게 없다니까. 일본이 그게 있어요. 그 무의식 깊은 데에 일본이란 나라의 그 국민들 사이에 전체 흐르는 그 집단 무의식이 있다니까 카르마가. 이거를 이때 갚는 거예요. 갚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일본 아베가 하는 짓이 어때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한테 했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되게 얕잡아 보잖아요. 무시하고 얕잡아 보잖아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자 일본이 자 근데 자 일본이 옛날 일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력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리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업의 차원에서 보면은 까르마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얽힌 그 업들이 저기 한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역전이.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했던 거를 이제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우리의 까르마가 업이 깊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겪지, 병자호란 겪었지, 6.25 겪었죠. 그 일제 겪고 다시 또 6.25까지 겪었잖아요. 우리의 업이 얼마나 세면 겪고 지금은 남북으로 나라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화해 무드가 있은 적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아베는 더 발광하는 거예요. 더 발광하는 거야.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그 유일하게 일본의 아베랑 지금의 야당이 딱 그죠? 저는 그 탄핵 1등 공신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아니었으면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탄핵이 됐다고. 그래서 탄핵의 1등 공신당이라니까. 그 주역들이 지금 뭐 사무총장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사무총장 당대표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임진왜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역들이, 전쟁 터지자 나라 도망가고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었던 그 주역들이 지금도 역시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 들고 일어났던 그 주역들은, 의병들은 자 일제 때 또 한 번 일어나고 지금 역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노무현 대통령 전생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다음에 기회 되면 이야기할게요. 그 의병들이 또 지금 또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그 주역들이 또 나와가 있다고. 또 사실은 또 한 번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2번까지 당했는데 3번째 당할 수 있냐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뭐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뭐 복수를 하자. 우리가 이번에는 안갚음을 하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또 우리가 이 업을 쌓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가 너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유튜브에 우리 그 한국이랑 일본 부부가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한국 남자, 일본 여자. 다 그렇대, 짝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이런 커플도 있더라고. 보니까 점 하나 큰 거 있고, 여자애. 이런 애들이 너무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하나거든.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 우리가 수백 수천 번을 우리가 환생을 했는데 여지껏 전부 한국 땅에서만 나는 다 태어났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요, 과거에 한때는 일본인이었고, 한때는 중국인이었고, 한때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살았고, 백인으로도 유럽에서 태어나서 산 적이 있고, 우리는 한때 왕도 되었고, 살인자도 되었고, 살인도 당해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봤다니까. 그래서 일본인이니까 못됐어. 한국인은 작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일본이라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몇몇 정치인들이랑 몇몇 그 사람들, 우익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완전 그 일본이다 그러면 막 죽일 듯이 막 묻지 마식으로 하고, 그냥 외국인 노동자다 그러면 그냥 막 동성연애자다 그러면 그냥 막 죽어도 싼 놈들 막 이런. 그러면은 뭐냐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다음엔 본인이 동성연애자로 태어날 거고 외국인 노동자로 신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런 어떤 차별받는 이런 걸 다 겪을 거예요.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일본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막 이러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인이다 그러면 지금 혐한하고 있을 사람이라니까. 조선진 죽어라, 조선진 나가라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뭐 이쪽 나라에 태어나면 저거 하고 이쪽 나라에 태어나면 또 저쪽 나라 또 가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냐 하여튼 한국과 일본에 얽힌 까르마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풀어야 할 때다. 푼다는 건 뭐냐?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나의 인류로서 인류 그냥 사람으로 인간으로 잘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뭐라 했냐면요. 일본이 너무 싫은 거야. 나 어릴 때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나 그랬어요. 나 폭탄 가져가가지고 저 일본 가서 일본 도쿄에서 내 자살하는 거라고. 폭탄 터뜨려서 내 자살해버리는 거. 그래서 뗄 수 있는 대로 많은 그 일본 놈들을 죽이는 거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너무 싫더라고. 일본 사람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인터넷으로 5.18 사진을 보게 된 거야. 5.18 21살, 20살, 그때쯤으로. 근데 그 한참 그 이유인가? 인터넷이니까, 그죠? 인터넷이 되는 거니까. 5.18 어쨌든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야, 인터넷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 이 안에서 뭔가가 이게 막 터져 나오는데 울분이. 그래서 생각했죠. 나 일본 놈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도대체 같은 민족인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죽이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일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일본인이라고 다 나쁘고 다 좋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도 뭐예요? 자기의 그 까르마의 에고의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본한테 우리가 당했던 만큼 갚는 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일본과 중국과 또 미국과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과 또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평화로 나가는 거예요. 평화로. 여기에 당연히 북한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랑 같은 민족 아닙니까?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자, 아베를 위시한 어떤 그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일본의 그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안갚음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여태껏 1000년 가까이 자기들이 고통받고 우리가 차별받고 무시받았던 그거에 대한 안갚음이거든요. 그게 그 무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하려는 이 사람들 무리가 있다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충분히 얘들이 할 건 다 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난동을 못 하도록.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옛날부터 친일, 나라 팔아먹고 했던 이 사람들이 역시 뭐예요? 똑같은 짓을 되풀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업을 서로 쌓는 거예요. 서로 안갚음하면서. 그럼 끝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족속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섣불리 대응 안 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은 그거를 우리가 다시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길은 뭔지 알아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지금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퍼져가지고 내 가족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또 번져가지고 옆에 이웃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사랑은 내한테서 퍼져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잘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본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이 아베랑 일부 정치인들이랑 우리나라 안에서 이거를 선동하려고 하는 이 일부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부모님과 아니면 혼자 살면 나 혼자라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그러니까 평화롭게 보내는 거예요. 평화롭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은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를 띠세요. 아시겠죠? 자, 그냥 주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피클이었습니다.